서울경제신문에서는 리보세라닙의 품목허가 신청이 5월로 확정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기사가 나오면서 장막판 HLB는 급등하며 마감하였습니다. HLB가 명실상부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되다 보니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며 분위기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순환매를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HLB 리포트 분석과 함께 장막판 급등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의 HLB 리포트는 가남을 언급하면서도 관련 분석이 미흡했기 때문에 급조된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HLB를 커버하는 리포트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나왔던 터라 일단 상당히 반가웠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HLB와 항서제약은 2분기 중에 FDA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NDA 신청 계획이 너무 자주 변경되었었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일정이 1분기 내 신청이었기 때문에 2분기는 단순히 1분기의 연장선이라며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상 관련 자료에는 5월이라고 날짜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글씨로 중간에 표기되다 보니 눈에 띄지 않았으며 출량파 또한 장중에 확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날짜를 특정한 것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이 아니고 사측과 조율된 것이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조금은 과장된 문구를 동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분기 내와 5월을 특정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리포트에는 두 가지 표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측에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 차례 주담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불발되었는데 사측은 일정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거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포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간세 포함 내 경쟁자가 로시와 아스트라제네카이며 우수한 효능을 앞세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병용요법은 무려 19년간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25일 극적으로 승인받으며 간암 1차 시장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준시바이오사이언스의 승인이 지연된 것을 예시하며 규제의 유연성을 두 차례 언급하였습니다. 리보세라닙이 NDA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며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승인이 쉽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승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FDA의 승인이 완료되어 새롭게 리보세라닙의 경쟁 상대로 떠오른 아스트라제네카 병용요법을 리보세라닙 병용요법과 티센트릭 병용요법과 함께 잠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병용요법의 OS는 소라페닙에 비해서 2.6개월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지만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19.2개월 개선 효과보다는 못했으며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22.1개월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른 수치를 보여주었기에 리보세라닙으로서는 NDA 신청에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PFS는 소라페닙보다도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티센트릭 병용요법과 리보세라닙 병용요법보다도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ORR은 소라페닙보다는 나은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역시나 티센트릭 병용요법과 리보세라닙 병용요법보다는 못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작용을 제외한다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와 임주도 병용요법 부작용 데이터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부작용 데이터가 시판허가를 받은 임핀지 단독요법 수준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가장 큰 난제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뼈아프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와 임주도 병용요법은 면역항암제끼리의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보다는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면역 반응에 따른 효율성이 있다는 점이 FDA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플러스 요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처럼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병용요법인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슈의 티센트릭 병용요법이 1차 치료제로 승인받을 때 비교한 대조임상은 넥사바의 소라페닙이었는데 이는 당시 소라페닙이 간암 1차 치료제의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도 소라페닙과 대조하는 임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요법이 소라페닙을 능가하자 간암 1차 시장의 판도는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의 병용요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을 소라페닙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도 기본이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라페닙 대비 티센트릭 병용요법의 개선 효과와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에 방송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식은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은 NDA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과도한 기대보다는 합리적인 목표가를 정해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이번 조정은 기존 보유자에게는 적극적인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며 미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신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첫 번째 타겟으로 32,100원을 제시했습니다. 출량파가 32,100원의 의미를 강조한 이후에 3월 2일 시가는 32,100원이었으며 다음날 종가 또한 32,1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가를 또다시 32,100원에 시작하며 지속적으로 강조드린 32,100원에서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접전을 벌인다는 것을 3일 연속 보여주더니 오늘 드디어 재반등의 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급등은 한국경제의 기사가 한몫했지만 이렇게 HLB를 커버하는 리포트가 나와준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또한 NDA 신청 일정이 5월이든 2분기 내이든 윤곽이 드러날수록 공매도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쌀 때 사서 적당할 때 파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다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한 무료 추천 종목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직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이 제한적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고 할 만큼 수익률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익절한 종목의 합계는 608%이며 손절한 종목의 합은 161%에 불과합니다. 며칠 전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수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HLB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로 엑시트하게 된다면 출량파 무료 추천 종목처럼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올리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추천일자의 영상과 매매일지를 매일 공개하는 주식 전문가는 출량파가 유일합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차트 방송에 열중하기보다는 시황으로 먼저 접근해서 차트로 매매 타점을 결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출량파 무료 추천 종목을 미래를 위해 연습 삼아 함께 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